200억 원 돌려놓고 장제구는 퇴진하라. 불법행위 전형 파탄 장제구는 퇴진하라. 한국일보 기자들이 4월 29일 장제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한국일보 사태. 혐의는 사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에 되레 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화가 난 장 회장은 용역을 동원해 한국일보의 편집국을 봉쇄했고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7월 8일 법원은 편집국 폐쇄를 해제하라는 기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회장의 편집국 봉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에 사측은 7월 9일 편집국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기자들은 신문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 승인과 조판 같은 시스템 이용 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180여 명은 여전히 펜을 빼앗긴 상황. 사측에 가담한 10여 명이 만드는 짝퉁 한국일보가 6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 회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일보는 전현직 직원까지 나서 201명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일보의 전현직 직원들은 한국일보의 현재 경영 상황을 부도 직전에 처한 사실상의 사망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009년 이후 줄곧 경영난에 허덕였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내야 할 몫을 내지 못해 체납하기 일쑤였습니다. 취재비와 통신비, 출장비, 특파원 체류비 같은 경비와 임금수당도 체불됐습니다. 퇴직한 기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못해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망가진 원인은 바로 장제구 회장의 비리와 부실 경영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핵심 이유도 장 회장이 바로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앞 옛 사옥을 판 뒤 건물에 다시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200억 원 상당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개인의 빚을 청산하려 포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장 회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유령 자회사가 2008년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한국일보사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 보증까지 서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관계사의 비상식적인 금액의 외상 거래를 해서 매출 채권을 쌓아두고 있기도 합니다. 생존 여력이 없는 자매질을 공짜로 찍어주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회사에 50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돈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은 연체됐는데 지난해 복리후생비로 2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보다도 10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금액을 부풀려두고 회사 돈은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장제구 회장이 지분 절반을 가진 미주 한국일보에 한국일보의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면서 대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짝퉁 신문 발행으로 구독 중단이 속출했고 광고를 끄는 기업들도 늘어 광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장 회장의 부실 경영으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던 한국일보는 편집국 폐쇄 사태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져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하지만 59년 역사의 한국일보, 이렇게 쓰러지게 둘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발행돼서 비판적 중도신문의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사회 여론입니다. 편집국 봉쇄 이후 시민들과 정치인, 문화예술인까지 나서 장 회장의 전횡을 규탄하고 진품 한국일보 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유도 한국일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은 임금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체불된 수당과 임금, 퇴직금으로 이들이 가진 채권은 모두 96억 원. 경영 파탄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 채권을 갚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도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서 약자인 임금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법원은 신청인 측과 사측을 불러 의견을 듣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한국일보에 파견돼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기게 됩니다. 경영 파탄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즉 사주의 지분은 전부 또는 대부분 소각됩니다. 경영 권리자로서 권한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구성원들도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들이 이런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신문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신청을 통해 저희들도 뼈를 깎는 각오로 함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국일보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9년 전통의 한국일보, 비판적 중도를 견지한 논조와 사실을 중시한 보도로 국내 언론 가운데 보기 드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들은 기업회생으로 한국일보를 바로 세우고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합니다.